토지 고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관심사들이 있는 그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촌 처리형 쉼터입니다. 농촌 처리형 쉼터. 농막이 어서 또 다른 토지 시장에서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농촌 처리형 쉼터가 드디어 12월 아니고 정확하게는 2025년 1월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사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고, 유의할 점과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까지,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떤 그 세금 같은 거, 재세금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숙식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막에서도 숙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농막에 대한 그동안에 뭐 스토리가 많았죠. 뭐 안 된다, 뭐 면적 줄인다, 뭔다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원점 되면서 이 숙식 가능한 농촌 출연식터가 이제 시행된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기사 내용이 괜찮은데 이 기사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설건축물 형태, 가설건축물입니다. 동상적인 건축물 아니죠. 농촌 특별형 쉼터를 도입 근거하는 것을 법으로 이제는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직농장은 입지 규정 완화인데, 여기서 수직농장은 다른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수직농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농촌 특별형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농촌 체력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농지입니다. 농지, 전각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설치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지농장, 그래서 절차 없이 전용 절차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농지법이 2024년 1월에 개정된 것이 2025년 1월에 시행되네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1월입니다. 1월에. 그래서 한 것을 입법 예고한 다음에 1월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형태, 이것도 나오래요. 경제 활성화가 나오네요. 농촌 지역 활성화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 형태가 1년 내내, 내년 2025년 내내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아니죠. 농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 체령 쉼터를 전용 없이, 그 농지 전용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걸까요? 전용이 없으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이 농전 보전 부담금이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죠.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잖아요. 그다음에 가서건축 부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처음 나왔을 때죠.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12년만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죠.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전화 유선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험한 소리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12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분명히 재산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인데 12년만 하고 철거하라. 이거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정될 거다. 변경될 거다. 역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변경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 거죠. 존치 기간 후에도 안전하거나 기능적으로, 미관적으로, 환경적으로 괜찮으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입니다. 결국 조례.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연장 기간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지자체별로 다르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3년, 뭐 보통 존치 기간이 3년마다 연장되니까 뭐 12년, 15년, 뭐 3회 배수가 되겠네요. 18년, 뭐 21년. 보통 한 번 연장이 3년이거든요. 그렇게 연장될 겁니다. 최장 아마 24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동안 농막이 노후가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고치거나 후송 같은 거 또 제한도 하고 뭐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연장할 수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이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어디까지 되냐.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정비법상 면도, 유도, 농도 같은 도로죠.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사실상 도로가 뭡니까? 현황도로라는 얘기죠.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는 거, 현황도로죠. 그러니까 이 소방차라든지 응급차는 불나면 꺼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사실상 도로라는 의미를 잘 둬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이게 현황도로가 그냥 사람만 다니는 그런 현황도로가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황도로죠. 근데 사실 맞죠. 이제 이 쉼터를 가려면 내 차로 가서 짐들 꺼내려고 하려면 주차가 될 수 있어야 되죠. 통행은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저 뭐 통행도 안 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상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안전 위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 또 나오래요. 현황도로 연접한 농지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농막 사용자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크, 정화조, 요게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만 많았어요. 12년, 그다음에 이 도로, 그다음 데크 정화조의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 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이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제외했습니다. 농막 학교에 제외해야 되는 거죠. 이제 농막도 좀 넓게 할 수 있네요. 데크 정화조 포함됐다. 그래서 기후 변화. 그래서 이거는 추진농장은 다른 시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식품은 뭐 이렇게 나오고 최장 10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수준 농장 있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런 내용 있고 수준 농장 있고 그다음에 영농을 위해서 농기계 파는 거 있죠. 이게 농진구에서도 농업 진흥제 다 되는 겁니다. 이제 농진구 판매하는 거. 농진구가 이제 판매 시설 되네요. 농기계 자재 판매 시설 되고요. 요즘 농기계 자재가요.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어떤 전세라든지 농기계 어떤 4차 산업을 위해서 6차 산업을 위해서 드론도 있고 굉장히 이게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도 꽤 클 것 같아요. 왜?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농기자재가 농기구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매 시설, 개인적으로는 뭐 큰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육성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망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뭐 하겠다. 그래서 신고 절차를 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생활인구 확장, 생활인구입니다. 거주인구가 아니라 그 얘기 생활인구가 뭐죠?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생활인구입니다. 그게 저 거주인구 말고 기여하도록 찾으러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대되는 거죠. 핵심적인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농林수산식품부에서 그 발표한 겁니다. 농촌 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이죠. 그래서 농촌 소멸 없게끔 생활인구를 넓히겠다.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최종 흉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민의 도시민이죠.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되는 겁니다. 숙소니까 이제는 정화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 규모는 농막은 연면적 20평방미터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 그래서 20평방미터 그리고 그 데커 정화조를 포함했었어요. 이제는 농막이나 체령자가 보면은 데크 정화조는 별도 그 연면적은 10평이죠. 33평방미터니까 꽤 큽니다. 꽤 크죠? 있겠고요. 요 세 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마가 뭐죠? 위에가 이게 처마죠. 이거 처마 없는 거 이거 위가 처마죠. 이거 처마. 처마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다음 데크는 뭡니까? 이게 데크 발코니처럼 이렇게 데크 이게 데크죠. 데크입니다. 이거 데크. 주차장은 뭐 한 면은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허용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당연히 주차는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처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까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1m까지는 나와요. 비가 떨어지면은 녹슬잖아요. 비가 스며들면 안 되죠, 실내에. 그래서 처마는 되는데 처마에 대한 1m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데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긴 외벽에 여기서 이걸로 보면은 가장 긴 외벽이 어디입니까? 요거죠. 이쪽보다는 이쪽 길잖아요. 그죠? 이쪽 길죠? 그러니까 이쪽이 길면은 만약에 이쪽은 그 3m 했으니까
33이니까 10m, 이쪽은 3.3m. 이렇게 하면 33인가요? 맞죠? 33?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33 평방미터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그 가장 긴 외벽이 10m, 짧은 외벽은 3.3.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3.3, 33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1.5배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다가 1.5배를 곱해. 그러면은 15 평방미터네요. 그렇죠? 1.5배를 곱하니까 1.5배니까 배죠. 1.5배 1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15평방미터까지는 데크를 허용한다는 거죠. 면적입니다. 면적. 그 얘기 뭡니까? 15평방미터까지는 지을 수 있다니까 요 데크가 전체를 하면은 전체를 15 그럼 1.5m 요걸 길이를 1.5m 데크 그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여기가 길게 1.5m죠. 이렇게 길게 데크니까 10m 그러면 여기는 1.5m만 하든지 그럼 15평방미터죠. 아니면 데크를 반만 하는 겁니다. 반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몇이죠? 5 곱하기 15니까 길이는 3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쪽은 5m, 이쪽은 3m. 그래도 15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뒤에 놓고 싶어요. 여기는 5m, 2m, 2m만 하는 거야. 5m하고 5m하고 2m. 10이죠? 5가 남죠? 그럼 뒤에다가 5m, 1m. 이거 따로따로 어쨌든 어디를 통해서 합산을 해서 15평방미터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15평방미터만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농막이나 퇴련 쉼터든지 퇴련 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 데크라든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담당자가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5평방미터만 나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요게 10m일 경우 만약에 농막이 최대로 6m 난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집을 6m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6, 뭐 6, 5, 30 이렇게. 그럼 6이니까 1.5배면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5배니까 9평방미터네. 그죠? 9평방미터는 9평방미터니까 9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전체로. 이렇게 지는 게 좋겠네. 그쵸. 집다고. 이게 오히려 집 같고, 사각형 같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데크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주차장은 한 면이고, 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련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샘플로. 많이 나왔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잘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적합한 것을. 요 데크하고 처마의 묘미가 상당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임장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한옥형 뭐 많습니다. 그다음 분리형도 있고 농막형 뭐 이중 뭐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구경 많이 하시면 임장에서 도움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영로 의무 그래도 이것만 설치하면 안 됩니다. 뭐일까요? 무조건 영농은 일정 기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부지죠. 쉼터, 퇴령 쉼터, 부속 시설이 대거 정해져 있을 거 아닐까요? 뭐 쉼터가 뭐 33, 있겠죠? 근데 부속 시설이 한 뭐 15평방미터라고 해요. 이만큼 썼다고 쳐요. 뭐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쓰면은 48평방미터죠. 더하기 하면은 합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합산이니까 이거의 두 배. 그러니까 96이네요. 96 평방미터 농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48평방미터는 뭐예요? 두 배 면적을 한 부지는 그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텃밭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100평방미터도 땅을 사서 최종 쉼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평방미터만 있어도 잘 설계하면은 땅 모양에 따라 달라졌지만은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한 지역은 그다음에 위험 지역은 특정 지역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안 되냐 그런 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위험 지역 그런데 이런 지역은 안 되는 거는 현재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제한적 구체적으로는 아마 시행 규칙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쉼터로 전환,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이게 뭡니까? 쉼터를 바꾸는 농막 그 얘기죠. 입지 기준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맞은 게 뭐예요? 차량이 일단 통행이 돼야 돼. 예전 농막은 사람 통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통해야 되겠죠. 면적도 내려가고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3년 내에 신고하면은 뭐한테 양성해 주겠다. 개선된 겁니다. 농막도 이제는 요게 별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포함했거든요. 현면도 이제 설치하고 설치 허용입니다. 안 하든 하든 알아죠. 농대장은 당연히 의무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이제는 농대장에 의무화시킨 거죠. 안 그러면 처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보니까 아마 많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균형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 주말 농부 시대 오나. 이 말이 참 오더라고요. 농촌 최대 쉼터 세부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사 내용인데 이 기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도 5촌. 예전부터 이 말이 나왔거든요. 4도 5촌 시대라고. 이제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시골. 시골 생활 하자. 그래서 금토일. 이게 말이 되죠? 또 그래서 농촌 생활 인구입니다. 농촌 생활 인구. 그렇죠. 거주 인구 아닙니다. 정주 인구 아니에요. 위한 농촌 최령 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의 숙박을 허용하는 연면적 10평죠. 33평방미터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에 농로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2년도 노인네집 연장할 수 있기를 열렸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농업인의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임실수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동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했다. 이렇게 나와서 내년 1월 2025년 1월이죠. 시행할 예정이다. 1월 말쯤 좀 시행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격화되고 주말 체험도 그러니까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가 포커스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이거 어떤 이거 나올 겁니다. 철형 흉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농지 소유에 설치해야 한다. 그렇죠? 본인 소유, 개인 소유 농지에만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33평방미터,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3, 이게 아마 30이다. 이 부속시설 바로바로 붙어있는데 그럼 63이죠? 그 2배. 땅 면적 그만큼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고 사용 공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 정화조는 연면적과 별도입니다. 데크가 아주 이 설치에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정화조가 이제는 들어갑니다. 합법적으로. 농막에서는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었거든요. 조례마다 설치도 허용했다. 이렇게 사실상 불법 수소로 사용되는 농막보다 크다. 규정 농락도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매입한 주말 체험 영농죠. 지을 수 있다. 다만 농사를 지으는 영농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냐 그랬더니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농지법자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는 일반 국민들도 300평 이내에 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 의무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냐?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지 물음이.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급자족할 수만 있는 수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농업인 되면은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있어야 어떤 그 초도 신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가 없다. 다만 뭐하고 자기가 먹을 양도 수준도 영농으로 본다. 이 얘기죠.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인은 천정부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소유한 농지에서 필지당 한 개 있으면 설치 가능하도록 할 계획 아직 안 나왔네요. 이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세대당 하나.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하는데 어쨌든 합산해서 기존의 농막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농막이 15로 했어요. 뭐 20평방미터 꽉 채웠다고 했지 기존에. 그러면 13평방미터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발코니 뭐니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데크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산해서 쉼터 사용 기간을 12년. 이것도 풀렸다.
이게 3년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 12년, 그 12년인데 연장이 있다. 12년 후에는 요거에 따라서 조례로 존치기간 연장을 했다. 그래서 설치 비용 아깝다.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면도, 유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이 통행 가능한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죠. 쉼터할 수 있겠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뿐이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으시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다. 화재 등이 발생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와 통행 가능하신 도로로만 있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 처음에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된다.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준비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르자를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단한 문구가 앞에 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이 가설건축 형태 근거 있죠? 수준 농장 얘기가 농업진흥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고 쭉 보시면은 되는데 여기 언제 됐습니까? 이게 1월 시행됩니다. 일자 나오십니다. 시행될 예정이죠. 공지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농촌 초량 쉼터 보겠습니다. 농촌 초량 쉼터 도입 근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한다. 설치 면적도 이제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3, 2배 면적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 그 면적 별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장 기간. 그래서 알파가 들어갔네요. 지자체에. 그다음에 입지 기준은 도로. 그다음에 방제지구 철치 제한지역 규정. 뭐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안전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일각에서는 12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이 됐다. 그래서 개정령에 담았다. 도래 존치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황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 이 외에도 제외, 연면제, 데크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준농장 얘기 나와 있고, 이건 있고, 한번 쭉 농기계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비용이 얼마 드느냐?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농막은 뭐 3차, 2천에서 5천까지 있더라고요. 2천만 비싼 건 더 비싸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장 조사 해보니까 2천만 원대부터 뭐 5천, 6천만 원대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농막 체류형터 아주 가격이 비쌀 대로 화려하고 활용도도 좋더라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만입니까? 쉼터만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인테리어 할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이런 거면 좀 들어가겠죠. 일단 최저 쉼터가 2천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정도. 그다음 토지 때도 농지 이거 별도죠. 수도권일수록 당연히 비싸겠죠. 수도권일 때도.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3천 잡아도 토지 때는 꽤 비쌀 수 있죠. 뭐 거의 1억 원 갈 수도 있으니까. 적게 사면 뭐 몇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뭘 빠진 겁니까? 최령 쉼터하고 최령 쉼터 여기다 적을까요? 최령 쉼터 그다음 농지 되어 있죠? 토지 농지 이거는 제외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흔히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 거의 보면은 최령 쉼터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이 뭐냐면 공장형이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 와서 뭐 합니까? 조립을 합니다. 조립. 조립식을 해야 빨리 끝나죠. 안 그러면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죠. 어렵죠. 오래 걸리죠. 이게 걸립니다. 조립식.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디자인을 맞추고 싶다. 이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비가 일단 들어갑니다. 운반비가 거리에 따라 많이 틀리는데 보통 100만 원 전후가 많더라고요. 지금 거리가 가까운 데는 더 싸고 비싼 데는 비싸겠지만 운반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뭘 합니까? 운반했으니까 포크레인이 아니고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 조그만 크레인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차 내리죠. 상차는 뭐 본사에서 했겠지만 내리는 비용이 또 필요하겠죠. 그 크레인 비용도 뭐 70에서 100만 원 정도. 이거는 협상이 나름이죠. 그래서 뭐 좀 크레인 쓰는데
뭐 그때그때 달러 주말 되면 비싸고 뭐 그렇게 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농막에도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지가 돼야 되잖아요. 평지. 몰탈하고 뭐 작업하고 그 기계 뭐 하고 이렇게 어떤 평탄화가 돼야 진짜 아주 안 맞으면은 밑에 뭐 보라를 깔든지 뭘 깔아야 해야 될 겁니다. 기초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직접 하면은 뭐 2, 3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직접. 근데 외주를 주면은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올리는 데까지만 그 전에도 3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연수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내리고 그다음 그 내리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기초 작업. 그 비용이 얼마라고요? 합치면 요게 이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농막 그 철연 쉼터 농막안에 철연 쉼터를 올리는 작업 해야 되겠죠? 올리는 작업 합니다. 올리면 작업하는데 요게 돼야 되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올리죠. 그럼 올리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합니까? 정화조 공사를 먼저 해야 돼요. 정화조. 왜? 정화조 공사가 오폐수니까 이거 검사해야 됩니다. 정화조 묻어서 정화조 공사를 하거든요. 요게 정화조 공사를 하면은 요게 한 4,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 5, 600만 원 하거든요. 정화조 공사. 일단 정화조 설치하면은 이때는 뭐 당연히 면회세도 있어요. 등록 면허세. 정화조도 면허세 있습니다. 그래서 5, 600에만 하셔야 이거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가 있을까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전기.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기 공사는 뭐 대부분 마을에 가까운 데서 하니까 100만 원 내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전하고 얘기해 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순지가 없다고 하면은 거리가 멀면은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 1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서 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상수도 공사가 의외로 난코스가 많아요. 이게 상수도 공사. 왜? 마을에서 물을 같이 써야 되는데 물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상수도 공사 애를 먹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면허세 같은 거 정하죠 이런 거는 그 관에서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상수도는 마을하고 연결돼 있어요.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물이잖아 물. 때문에 이 상수도 공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수도 공사 이게 많이 쓰거든요. 요게 이제 포장이라든지 비포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2,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빠진 거는 이 쉼터의 취득세죠. 그다음 농어촌 농투세,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가성건축물이니까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요 정도? 요게 다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가 그 철연부터 들어갈 때 농막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쉼터하고 농지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요금 300만 원. 그죠?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요거는 뭐 많이 안 들 겁니다. 요거는 한 2,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뭐 지역이 다 틀립니다. 공세지가 다 틀리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가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가 2, 300 있죠? 그 얼마입니까? 이거 합치면 300 잡으면은 한 800. 그죠? 800만 원. 그다음 900만 원 정도 되나요? 8, 900 되죠? 그러니까 요게 넉넉 잡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화조, 전기, 상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1,000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넘으면 다행이잖아요. 모자라면 그것도 낭패니까 넉넉하게 준비하면 1,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정화조, 전기, 상수도가 3종이죠. 이게 3종입니다. 이게 필수거든요. 요게 돼야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운반비 이거는 300만. 요거는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2, 30만 원 되죠? 겠죠? 그래서 이쪽 쉼터 이렇게 해주면은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1,300만 원 되겠네요. 1,300만 원. 그래서 그 사례들을 물어보니까 농막 설치할 때 보면 1,000만 원 내외가 많았습니다. 1,000만 원 안팎으로. 그래서 넉넉 잡고 요 정도가 천이 비용 들어간다. 그러면 농지가 1억 라고 치면 수도권 같은데 비수도권은 더 싸죠. 1억, 쉼터가 3천 정도, 1,300. 그러면 1억 한 5천 들어가네요. 땅까지 하면 땅은 조그맣게 사면은 뭐 2천도 되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알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운반비, 타설비, 크레인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농막 설치비 있고 그다음에 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고 가장 그래도 돈이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화조, 전기, 상수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는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왜? 물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얼굴 붉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대공 뭐 소공 파야 돼요. 뭐. 그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촌 체령 쉼터가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면서 이 쉼터도 하면서도 그래도 재테크 연장선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12년인데 매매가 될까요?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사람은 매수인은 뭔가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한번 새로운 흉터를 하면 못해도 6년, 10년은 사용하실 각오는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년만 하고 바로 판다. 글쎄요. 그때 시장에 가봐야 되지 이제 알겠지만은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이 트레이더가 있으면은 매매를 한다. 그렇죠? 트레이더 비싸게 줬어요. 5천만 원까지 다 줘서 한다. 5천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는 의문보라는 거죠. 다행히 토지대가 농지가 상승을 해서 그거를 상쇄를 시켜서 매매를 하면 모를까? 농지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의 상승하지 않는데 요것은 노후화돼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쉼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감가는 된다. 감가. 감가는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서 조금은 오랫동안 거주하신다는 생각은 하고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나는 요만큼 사용하고 바로 팔래. 그것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거래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부터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쉼터가 마음에 들어서 적당한 곳에 입지해서 쉼터를 해야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런 그 나머지 그 사후에 어떤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정비 과정이라든지 우리 그 연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지입니다. 1순위는. 1순위는 1순위입니다. 어차피 땅을 샀으면 언젠가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왕이면은 상승하는 게 좋겠죠. 팔 때 제가 받는 게 기분 좋죠. 팔 때 머리 아픈 거는 기분 안 좋습니다. 물론 삶의 질이 나는 더 중요해. 그러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렇겠죠. 입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최저 쉼터를 준비해야지 입지는 대충대충 적당하게 최저 쉼터는 럭셔리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 비용하고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최저 쉼터도 이런 거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고민 생각해보자. 한 취지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트레저터 2025년에는 큰 주제고 토픽입니다.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